엄마, 그 돈 어디 갔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바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30년간 성실하게 일했고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낸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사기를 당하게 됐을까요? 오늘 이 사연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노년층을 노린 신종사기의 실체와 그 피해자들이 겪는 진짜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사기의 실체를 알고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자 씨 65살.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립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이미 깨어 있습니다. 요즘 들어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습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빈자리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입니다. 커피를 한 잔 타고 TV를 켭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지만 무슨 소리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소리가 있다는 것, 집안이 조용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할머니 한 분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합니다. 모두가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주고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다녔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바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가 의미 있게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큰딸 민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결혼한 지 5년 됐고 3살짜리 손자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밥은 드세요? 먹지, 걱정 마라.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어, 다 있어. 너나 잘 챙겨 먹어라. 전화는 늘 이렇게 끝납니다. 5분, 길어야 10분. 딸의 목소리는 항상 바쁩니다. 순자 씨는 괜히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외롭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도 꾹 참습니다. 작은 아들 준호는 부산에서 자영업을 합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전화가 올까 말까 합니다. 순자 씨는 아들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괜히 돈 달라고 할까봐,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렇습니다. 애들이 다 컸으니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남편 장례식장에서 친척 언니가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난 12시 점심시간입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김치, 계란, 두부, 시든 상추 몇 입. 혼자 먹기엔 너무 많고 안 먹기엔 끼니를 거르는 것 같아서 라면 한 봉지를 끓입니다. 밥만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오후 2시 다시 TV를 켭니다. 드라마 재방송이 나옵니다. 줄거리가 기억나지 않지만 계속 봅니다.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요. 오후 5시 저녁을 먹기엔 이릅니다. 하지만 할 일이 없어서 일찍 저녁을 먹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찌개, 김 몇 장. 20분이면 식사가 끝납니다. 저녁 7시
가장 긴 시간이 시작됩니다. 자려고 해도 너무 이릅니다. 하지만 할 일이 없습니다. 휴대폰을 듭니다. 문자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습니다. 통신사 광고, 쿠폰 안내, 건강보험 안내문. 아무도 순자 씨에게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뉴스를 봅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합니다. 내일도 오늘 같겠지.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눈물이 납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순자 씨는 다시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의미를 잃어간다는 것, 자신이 세상과 점점 멀어진다는 것,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외로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외로움이 사기꾼들이 노리는 약점입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순자 씨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빛 노후 준비 모임입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모여서 일상을 나누고 서로 응원하는 공간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입장해 주세요. 순자 씨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요즘 이런 스팸 메시지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무료한 오후 별다른 할 일도 없었고 황금빛 노후라는 말이 왠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눌렀습니다. 채팅방에는 5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다들 건강 챙기세요. 손자가 오늘 유치원 발표회래요. 너무 기대돼요. 저녁 뭐 드셨어요? 저는 된장찌개 끓여 먹었어요.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순자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채팅방 관리자로 보이는 행복한 노후님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환영합니다. 편하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타이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이 환영 인사를 보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편하게 지내세요. 좋은 분들 많으니까 자주 놀러 오세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반겨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채팅방을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순자 씨도 용기를 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곧바로 답장들이 왔습니다. 순자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맞아요.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이렇게 작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순자 씨는 이 채팅방에 자주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하고 점심때 점심 맛있게 드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저녁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인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행복한 노후님이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순자님, 요즘 채팅방에서 자주 뵙네요. 혹시 혼자 사세요? 순자 씨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애들은 다 멀리 살고요.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저도 3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순자 씨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씻는 것도 싫고 그냥 하루가 빨리 지나갔으면 했어요. 아이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애들한테는 이런 말 못하거든요. 걱정할까 봐요. 당연하죠. 저도 애들한테는 항상 괜찮은 척해요. 부모가 힘들면 자식들이 걱정하잖아요.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외롭다는 것, 무섭다는 것, 앞으로가 막막하다는 것. 행복한 노우님은 계속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순자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돼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게 당연하죠. 우리 이제 친구예요. 이렇게 며칠이 지나자 채팅방의 다른 사람들도 순자 씨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 자식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 건강이 안 좋은 사람.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줬습니다. 순자 씨에게 이 채팅방은 점점 유일한 소통 창구가 되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메시지를 보냈는지,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났을 때 행복한 노후님이 또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순자님, 요즘 연금만으로 생활하시기 힘드시죠?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짚은 말이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남편 연금이랑 국민연금 합쳐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예요. 병원비 나가고 관리비 내고 나면 빠듯해요. 그쵸?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니까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마트 갈 때마다 놀라요. 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채팅방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작은 투자를 하고 계세요.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되잖아요. 순자 씨는 약간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투자라는 말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후님은 급하게 권하지 않았습니다. 아, 물론 투자가 무섭긴 하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려고요. 부담 갖지 마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요. 당연하죠.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채팅방 분들이 다 하고 계시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정도 이자 받으시면서요. 30만 원, 50만 원. 순자 씨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얼마를 넣어야 그 정도 나와요? 경우마다 다른데요. 보통 500만 원 정도 넣으시면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와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죠? 순자 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안전한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 채팅방에 계신 분들이 벌써 6개월 넘게 하고 계세요. 한 번도 문제된 적 없어요. 제가 직접 소개해 드릴게요. 나중에 감사 인사 받을 준비하고 있을게요. 순자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채팅방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투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달도 이자 잘 들어왔어요. 저는 처음 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000만 원 넣었어요. 한 달에 60만 원씩 나오니까 생활이 훨씬 편해졌어요. 맞아요. 은행에만 넣어두는 건 정말 아까워요. 모두가 만족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은 순자 씨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속일 리 없어. 순자 씨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자 씨는 행복한 노후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행복한 노후님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좋은 결정하셨어요. 순자님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담당자분 연결해 드릴게요. 30분 뒤 순자 씨의 휴대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님, 저는 골든에셋 투자그룹의 박 팀장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노후님께 소개받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이시라 긴장되시죠? 괜찮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괜찮아요. 박 팀장은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우리 회사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그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거죠. 아파트가 완공되고 분양되면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은행에 넣어두시면 1년에 3% 이자 받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 12% 정도 드립니다. 월 1% 정도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500만 원 넣으면 한 달에 5만 원이요? 정확합니다. 근데 보통 좀 더 넣으시면 이자율이 올라가요. 1000만 원 이상이면 연 18%, 즉 월 1.5%를 드립니다. 순자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00만 원에 월 1.5%면 한 달에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 은행 이자와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근데 위험하진 않나요? 만약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박 팀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순자님, 저희는 이미 인허가 다 받은 사업에만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원금은 100% 보장해드립니다. 계약서에도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요? 네. 이자를 못 드릴 수는 있어도 원금은 반드시 돌려드립니다. 이게 우리 회사 원칙입니다. 순자 씨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원금만 보장되면 큰 손해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순자님,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중소형 아파트 개발 사업인데요. 정부 지원도 받는 사업이라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번 달 말까지만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사실 자리가 많지 않아요. 행복한 노후님이 강력하게 추천하셔서 특별히 연락드린 겁니다. 보통은 대기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별히 대기자가 많다는 말이 순자 씨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얼마부터 할 수 있어요? 최소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1000만 원 이상 하시는 게 좋아요. 이자율도 높고 투자 효율이 훨씬 좋거든요. 1000만 원. 순자 씨에게는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그냥 넣어두기엔 아까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론입니다.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이번 달 말까지만 가능하다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순자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 사이 채팅방에서는 계속 성공 사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달도 이자 들어왔어요. 정말 최고예요. 누군가가 통장 캡처 화면을 올렸습니다. 정말로 이자가 입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생활비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맞아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순자 씨는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노후님이
또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순자님, 생각 좀 해보셨어요? 박 팀장님이 이번 달 말까지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순자님 놓치실까봐 걱정돼요. 순자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해볼게요. 1,000만 원부터 시작할게요.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바로 박 팀장님께 연락드릴게요. 다음 날 박 팀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순자님,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입금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순자 씨는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원금 보장, 연 18% 수익, 매월 이자 지급, 모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금요일 순자 씨는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일부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곧 한 달에 15만 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기대가 됐습니다. 송금을 마치고 박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입금 완료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순자님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다음 달 15일에 첫 이자 입금해 드릴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무언가 미래를 위해 준비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달 15일 정말로 15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순자 씨는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네. 즉시 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저도 이자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매달 받으실 거예요. 보셨죠? 우리가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행복한 노우님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순자님,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생활이 훨씬 편해지시겠어요. 순자 씨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런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 달에도 15만 원이 정확히 입금됐습니다.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완전히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났을 때 박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시작되는데요. 이번엔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월 2%, 즉 연 24%예요. 정말요? 그럼 1,000만 원에 한 달에 20만 원이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번 프로젝트는 최소 투자금이 2천만 원입니다. 대규모 사업이라서요. 2천만 원. 순자 씨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간 이자를 정확히 받았고 채팅방의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요. 물론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감이 있어요. 이번 달 말까지만 투자자를 모집한대요. 수익률이 높아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순자 씨는 고민했습니다. 2천만 원은 남편과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월 20만 원, 연 240만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채팅방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 이번 신규 프로젝트에 3천만 원 넣었어요. 한 달에 60만 원이라니 정말 기대돼요. 저도 넣었어요. 2천만 원인데 기존 투자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더라고요. 아, 저도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요. 순자 씨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자를 정확히 받았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했으니 믿어봐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박 팀장님, 저도 할게요. 2천만 원 입금하겠습니다. 와, 정말요? 순자님, 정말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이번엔 수익률이 훨씬 좋아서 금방 원금 회수하실 거예요. 순자 씨는 다시 은행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2천만 원. 통장 잔액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곧 매달 20만 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괜찮았습니다. 입금 후 문자를 보냈습니다. 입금 완료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순자님, 다음 달부터 20만 원씩 받으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순자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드디어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달 15일 20만 원이 정확히 입금됐습니다. 순자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 돈으로 손자에게 선물도 사주고 딸에게 용돈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15일이 지났는데 이자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박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채팅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채팅방이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활발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자 안 들어오신 분 있나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답했습니다. 저도 안 들어왔어요. 저도요. 박 팀장님 연락이 안 돼요. 뭔가 이상한데요. 순자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행복한 노후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이자가 안 들어왔는데요. 박 팀장님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된 건가요? 답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채팅방이 사라졌습니다.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행복한 노후님의 프로필도 사라졌습니다. 박 팀장의 전화번호도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3천만 원. 남편과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같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돈을 그렇게 쉽게 보냈을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를 하려고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이런 사기가 요즘 정말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신고 접수는 해드릴게요. 근데 이런 경우 범인들이 해외에 있거나 이미 돈을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계좌 추적도 어렵고요. 그럼 제 돈은?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근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죄송합니다. 순자 씨는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500만 원. 이것으로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월세는 없지만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식비, 병원비. 계산해보니 한 달에 최소 8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6개월이면 바닥납니다. 그날부터 순자 씨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먹어도 체한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누우면 계속 그 생각만 났습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외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마치 모두가 자신을 바보 같다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큰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순자 씨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걱정 마라. 병원은 가보셨어요? 응, 갔다 왔어. 약 먹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원도 가지 않았고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웠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갈게요. 아니야, 오지 마. 감기 옮을까봐. 다 나으면 그때 와. 그래도 괜찮다니까 나 혼자 잘 지낼 수 있어. 너나 잘 챙겨 먹어라.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사기를 당했어. 돈을 잃었어. 너무 무섭고 너무 외로워.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쉽게 속아? 그 나이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말을 들을까봐 무서웠습니다. 더 큰 두려움은 딸에게 부담을 주게 될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딸도 자기 생활이 바쁩니다. 아이 키우고 직장 다니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습니다. 거기에 엄마 걱정까지 떠안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순자 씨는 계속 혼자 감당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야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최소한만 샀습니다. 라면, 계란, 김치. 며칠간 똑같은 것만 먹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예전에 자주 사던 과일을 봤습니다. 사과. 순자 씨가 좋아하는 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한 개에 2,000원.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샀을 가격이었지만 지금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15만 원.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겨울이라 난방비가 많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부터 보일러를 거의 끄고 지냈습니다. 두꺼운 옷을 겹쳐 입고 이불을 더 덮었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약속된 병원 진료일이 다가왔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관리를 위해 3개월마다 한 번씩 가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가지 않았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웠습니다. 혈압이 오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서 쉬었습니다. 다행히 한두 시간 후 조금 나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순자 씨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책을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그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자꾸만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12층 높은 곳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도 두렵지도 창피하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자의 웃는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슬퍼할까, 얼마나 자책할까.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딸이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순자 씨는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노인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 매주 토요일 남구청에서 진행. 기사를 읽어보니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뭐 하나? 어차피 돈도 돌아오지 않을 텐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혼자 이 고통을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순자 씨는 구청으로 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자리에 앉자 한 분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65살이고요. 퇴직금 1억 원을 날렸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직장 생활 30년의 결실이었어요. 그걸 단 2달 만에 다 잃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거울 보기도 싫어요. 다른 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7천만 원을 잃었어요. 딸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는데 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말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분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한 분 한 분 차례대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외로움, 따뜻한 말 한마디, 믿음, 그리고 배신. 순자 씨의 차례가 왔습니다. 처음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공감 어린 눈빛을 보며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3천만 원을 잃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때 채팅방에서 만난 사람들이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제가 외롭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다고 공감해줬어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제가 바보 같아서 그런 거죠.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때 모임을 진행하던 상담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님, 잠깐만요. 선생님은 순자 씨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순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이 바보여서가 아니에요. 어르신이 욕심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나 교묘했던 거예요. 선생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심리학을 공부하고 노인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만 노리는 게 아니에요. 외로움을 파고들어요.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몇 주 몇 달을 투자해서 신뢰를 쌓습니다.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이자를 정확히 주고 그렇게 믿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금액을 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순자님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수법이 정교했기 때문입니다.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스스로를 짓눌렀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몇 분이 순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처음엔 제 자신을 많이 탓했어요. 근데 여기 오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요.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요. 같이 법률 상담도 받고 정보도 공유하고요. 혼자 있지 마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진짜 따뜻함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의 가짜 친절이 아닌 진심 어린 공감과 연대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힘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순자 씨는 다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돈을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계속하고 사례를 모으면
나중에 범인을 잡았을 때 피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모임에서 한 분이 제안했습니다. 우리끼리 카카오톡 단체방 하나 만들까요?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 정보도 공유하고요. 모두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아침 단체방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같은 간단한 메시지들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 씨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먼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사기를 당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순자 씨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외로웠던 것, 채팅방에서 사람들을 만난 것, 투자를 한 것, 돈을 잃은 것, 그리고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고통까지. 민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미안해.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엄마, 저는 엄마 딸이에요. 부담이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챙겨야 하는데 제가 소홀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주말, 민지는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지 마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그리고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매달 조금씩이라도 보내드릴게요. 아니야, 너희도 살기 힘든데. 엄마, 제가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제가 엄마를 돌볼 차례예요. 순자 씨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주 순자 씨는 복지관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노래교실에 등록하고 요가 수업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진짜 친구들이었습니다. 한 분이 물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배웠어요. 혼자 견디는 게 강한 게 아니라는 걸요. 함께하는 게 진짜 강한 거더라고요. 피해자 모임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결정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기의 실체를 알리자고. 그들은 구청과 협력해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복지관과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자신들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순자 씨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경로당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약 30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3천만 원을 사기로 잃었습니다. 순자 씨가 말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험악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절하고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에요. 순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채팅방이 만들어진 과정, 신뢰를 쌓는 방법,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롭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자식에게, 친구에게, 복지관에 말씀하세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거든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감사해요. 사실 저도 비슷한 채팅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 듣고 나와 버렸어요. 위험할 뻔했네요. 순자 씨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혹시 또 이상한 연락 오면 저한테 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순자 씨는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더 이상 그 상실감에 짓눌려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통장을 볼 때 예전 같았으면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 그럴 때마다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피해자 모임 단체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좀 힘드네요. 곧바로 답장들이 왔습니다. 저도 그런 날 있어요. 괜찮아요. 혼자 있지 말고 우리 내일 커피 한잔 할까요? 순자님, 우리가 있잖아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기 조직의 일부를 검거했어요. 순자 씨가 신고하신 내용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죄송하지만 이미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압류했으니 피해자들에게 일부 배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액은 아니고요.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범인들을 잡았다니 다행이네요. 다른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게요.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네.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지난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돈을 잃고 자존감을 잃고 삶의 의미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없을지 몰라도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순자 씨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피해자 모임 단체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우리 공원에서 만날까요? 제가 김밥 싸갈게요. 답장들이 빗발쳤습니다. 좋아요. 저는 과일 가져갈게요. 와, 벚꽃 구경 가는 거예요? 완전 좋아요. 순자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김밥 재료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김밥을 싸면서 순자 씨는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복지관 노래교실에서 배운 노래였습니다. 다시 살아보려 한다. 그렇습니다. 순자 씨는 다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잃은 것은 많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진짜 연대의 의미를, 용서의 힘을,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 순자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 대상 금융 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왜 이런 사기가 계속 발생할까요? 첫째, 어르신들의 외로움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자식들은 멀리 살고 친구들마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 외로움이 사기꾼들이 파고드는 가장 큰 틈입니다. 둘째, 경제적 불안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입니다. 저축한 돈도 은행 이자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수익을 찾다가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셋째, 정보의 격차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어르신들은 점점 뒤처지게 됩니다. 새로운 사기 수법을 구별하기 어렵고 정보를 확인할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주 연락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단순히 안부만 묻지 말고 진짜 대화를 나누세요. 요즘 뭐 하시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시는지, 무슨 걱정이 있으신지 물어보세요. 만약 부모님이 새로운 투자를 하신다거나 모르는 사람에게서 연락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엄마, 그런 거 조심하세요라고 말만 하지 말고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부모님이 실수를 하셨다고 해도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쉽게 속으셨어요? 라는 말은 부모님을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대신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봐요라고 말해주세요.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특히 큰 돈이 오가는 일은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세요. 괜히 걱정시킬까봐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은행 이자의 몇 배가 되는 수익률, 원금 보장, 위험 없음. 이런 말들은 거의 대부분 거짓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서두르게 만드는 것도 의심하세요.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 오늘까지만 가능하다 같은 말로 급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기를 당하셨다면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에게 알리고 피해자 모임을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사기를 당하셨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이 약해서도 어리석어서도 욕심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심리학을 이용하고 외로움을 파고들고 신뢰를 조작합니다. 누구라도 적절한 상황에서는 속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세요. 순자 씨처럼 여러분도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잃은 것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전화 한 통,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한 분이라도 더 사기를 예방하고 한 분이라도 더 위로받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